유신 체제는 박정희 대통령과 그 집권 세력의 통치권적 결단이었으며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고 또 우리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강력한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예, 안녕하십니까. 최대지부 책임 정치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3월 대선 이후로 제 자택 가까운 곳에서 개업을 해서 진료 활동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여러 차례 예고해 드린 대로 자유보수당 창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또 한두 가지 사업도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책이 최근 출간돼서 책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올해는 1972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이 선포된 이후로 정확히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21년 유신 선포 50주년 해. 하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 10월 유신 체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그런 어떤 좌파 진보 진영의 그런 견해가 상당히 지배적이기 때문에 10월 유신을 기리는 각종 학술 행사 그리고 각종 문헌 이런 것들이 거의 전무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책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숨결이 혁명될 때라는 책이고, 이 책은 박정희 대통령의 10월 유신 체제 50주년을 기념해서 유신 체제 전반에 대해서 약 17명의 저자들이 각자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각자의 어떤 살아왔던 체험, 자신의 어떤 직업, 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유신 시대를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관점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 숨결이 혁명될 때 지우출판 이 책에서 17인의 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참여해서 숨결이 혁명될 때라는 글을 제가 썼습니다. 17분에 쓴 글을 모두 다 소개해 드리기는 시간 제약상 좀 힘들고, 크게 책을 하고, 허화평 이사장, 또 이영훈 교수, 또 이런 분들의 글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서점에서 책을 구입해서 되게 어떤 전문적인 어떤 그런 내용보다는 일반 보통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평이한 문체 그리고 전문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주로 들어있기 때문에 꼭 한번 일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숨결이 혁명될 때라는 그런 어떤 부분에 책을 제가 글을 썼고, 이게 16번째 글로 지금 숨결이 혁명될 때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장한 것은, 제 이 글에서 주장한 것은 한마디로 무엇인가, 유신시대 전체, 유신시대 1972년에서 1979년까지 약 7년 동안 지속되었던 박정희 정권의 어떤 유신시대, 이 자체는 박정희 대통령과 그 집권 세력의 어떤 통치권적 결단이었고, 이것이 역사가 필연이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뭐 그런 어떤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시 안보 위기, 각종 어떤 경제적인 상황,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세계 정세 이런 상황에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 최고 지도자였던 박정희 대통령과 그 집권 세력이 위기를 타개하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통치권적 결단을 내린 것이고,
그 결단의 결과는 우리가 지금 50년이 지난 오늘 2022년 이 시점에서 판단을 해보았을 때 매우 성공적인 것이었다. 그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어떤 유신시대를 바탕으로 해서 유신시대가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유신시대를 보고 거기에서 어떠한 함축과 시사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더 중요한 제 주장의 요지가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매우 심각한 안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국가의 존립 자체가 북한의 핵무기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가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피상적으로는 평화 시대인 것 같지만 북한은 지금 거의 핵 개발을 다 이미 완성을 했고 계속해서 미사일을 계속 쏘아대고 있고 불안정한 정치 체제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아주 극심한 안보 위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경제 구조, 경제 규모는 우리 선조들의 노력으로 상당히 커졌지만 역시 영토는 제한되어 있고 자원이 부족하고 원천 기술이 부족하고 경제 구조 자체가 소수 대기업에 집중된 그런 어떤 시장 경제 그런 어떤 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상당히 어떤 경제 위기에도 취약하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다 더 안정된 어떤 경제 구조를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 어떤 성장, 이런 풍요, 부의 축적을 더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하나, 그리고 아주 매우 중요한 문제, 북한의 통일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북한 2,500만 동포들의 결국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평화적인 통일을 언젠가는 이루어내야 될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언제든지 한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런 어떤 국가적인 위기, 또 국가적인 엄청난 어떤 과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의 어떤 통치 구조가 앞으로 개헌, 헌법 개정을 통해서 강력한 대통령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어떤 시사점이 유신시대에 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자체, 지방자치제도를 하고 있는데, 광역 시도지사 같은 경우는 4년 임기로 하고 3번 3년임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에서 어떤 한 집권 세력이 자유민주주의, 자유통일, 그 다음에 어떤 북핵 위기의 극복, 그 다음에 경제의 견조한 성장, 튼튼한 기반 구축, 이런 것들을 분명히 어떤 실행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이 집권을 해서 20년 정도의 어떤 그런 어떤 집권의 어떤 시기를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7년에 3연임제를 우리가 구축을 하든, 또는 5년 임기에 4연임제 또는 연임제를 없애든 해서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이 10년, 15년, 20년의 어떤 집권을 해서 중대한 국가적인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강력한 대통령 제도가 통치기구로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에 대한 하나의 사례, 전례로 들 수 있는 것이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체제라고 보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유신시대를 우리가 철저하게 연구하고, 그 유신시대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다수결 원칙, 보통 선거를 통해서, 그러한 정권들을 만들어내고, 법치주의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자유를 확보하고, 이런 어떤 자유민주주의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런 어떤 강력한 어떤 대통령제라는 그런 통치기구를 우리가 운용을 해야 된다.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핵심이고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하지만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중국의 상황, 미국의 상황, 일본의 상황, 북한의 상황, 그리고 러시아의 상황, 이런 어떤 주변의 어떤 강대국들의 상황들을 봤을 때, 또 불안정한 북한 정치 체제, 우리나라의 강력한 어떤 대통령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강력한 대통령제라는 이 통치기구를 통해서, 통치기구의 변경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북핵 위기 극복, 경제의 안정적인 기반 확보, 그리고 자유통일이라는 이 매우 어렵고도 반드시 해야 할 이런 국가적 과제를 우리가 성취해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신시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지만 허화평 이사장께서도 글을 쓰셨는데 전체적인 평가, 유신시대를 전체적으로 조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현재 시대의 어떤 기준으로 비판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성공이었고 우리 국민들에게 선물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 교수께서는 경제학자로서 유신시대가 불가피했던, 왜 유신시대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경제사적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고도 성장주의, 수출 중심의 중화공업 중심의 어떤 경제 발전을 원하고, 당시에 유진호, 그 이어받은 신민당, 또 김대중, 이런 사람들의 대중경제, 그런 어떤 이론, 대중경제주의, 이런 어떤 대립 속에서, 이런 정치적 대립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했던 고도 경제성장, 수출 중심, 중화공업 중심, 이런 방식의 어떤 경제를 일궈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이 대중경제를 주장하고 있던 1971년에 예를 보더라도 김대중 당시 대통령 후보, 신민당 의세가 만만치가 않았고, 그 다음에 아마 민주적인 선거가 이루어졌다면은 정권이 그 당시에 교체됐을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대립 속에서 경제 발전, 국가의 경제 어떤 구조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서로 모순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어떤 그 경제 발전의 어떤 모델, 지향, 이런 것의 근본적 충돌 속에서 유신체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당시 유신체제가 결국은 성공적인 것이었다. 이런 결론을 이영훈 교수께서는 본인의 글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유신체제를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건 상당히 어떤 개발적인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글들이 많이 있는데, 다양한 시각들을 이 책을 통해서 접해보시고, 유신시대에 대해서 자꾸 무슨 독재자다,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어떤 일방적인 어떤 그런 어떤 주장들, 단순한 그런 어떤 주장들에 압도당하지 마시고, 우리 숨결이 혁명될 때 이 책에 있는 다양한 시각들을 통해서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리고 그 사실에 기초해서 바른 판단을 내려서 유신체제는 박정희 대통령과 그 집권 세력의 통치권적 결단이었으며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고, 또 우리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강력한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한 외교, 안보, 정치,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10년, 20년 집권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대통령제다. 이런 것들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에서 유신 50주년이 이번에 더욱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만 마치고 또 기회가 있을 때 조금 더 다른 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